리플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갑자기 500억 달러까지 폭등을 했고 무려 1조 2천억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보여준 기이한 행보에 대해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격언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업이 자사주를 대규모로 사들일 때는 경영진이 그 주식의 내재 가치보다도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고 확신을 하거나 다가올 거대한 이벤트를 위해서 내부를 청소하고 있다는 뜻이다. 리플 경영진은요, 지금 상장 IPO를 위해서 치밀하게 내부 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25년 11월 시타델을 비롯한 월가 큰손들이요, 리플에 5억 달러 베팅하면서 걸어둔 소름 돋는 타이머 조항인데요. 3에서 4년 안에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을 시에 연 10% 정도의 이자를 줘서 7억 5천만 달러를 토해내라. 리플의 뼈를 깎는 자사주 매입은요, 결국에 1조 원이 넘는 빚더미를 피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상장을 밀어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심지어 한 달 사이 7억 달러치의 XRP가 고래들의 지갑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간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명백한 팩트들이 가리키는 향후 가장 확률 높은 딱 하나의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올해 4월달 클래리티 법안 통과로 완벽한 합법 코인이 되는 순간 예보너스 같은 우회 상장 펀드의 막대한 자금들이 리플 XRP를 시장에서 진공 청소기처럼 쓸어담고요. 또 여기서 상승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리플이 나스닥에 화려하게 상장하는 거대한 XRP 폭등 사이클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1조 원짜리 상장 타이머가 작동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언제 또 어느 가격대에서 엑시트 전략을 세우셔야지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또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리플이 현금도 많은데 왜 굳이 자기 주식을 사들이냐, 그냥 남는 돈으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언뜻 봤을 때 비상장 기업이 오래된 직원이나 초창기 투자자 지분을 사줘서 현금화시켜주는 이렇게 흔한 절차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 속내를 들여다보시면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 리플 경영진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엄청난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월가의 큰손들은 어떻게 리플에 거액의 투자를 하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복잡한 조건까지도 달고 있을까요? 이런 의문점들을 품고 하나하나 파헤쳐 보시다면요,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사건 타임라인 따라가 보면서 겉으로만 보이는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묘한 그림들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작년과 재작년으로 잠깐 돌려볼까요? 2024년 1월 리플이 처음으로 2억 8,500만 달러 규모로 자사주를 사들였고요. 이 당시 회사 가치가 113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이 기업 가치 4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더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었지만 주주들의 참여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마무리되진 못했었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2026년 3월 들어가지고 리플이 약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수준까지 뛰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흐름들을 놓고 보시면은 리플은 우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또 회사 가치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온 셈이겠습니다. 마치 나중에 큰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을 차근차근 정리해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대체 어떤 큰 손님이었길래 이 난리를 쳤나 궁금해지실 텐데요. 2025년 하반기에 그 정답이 슬슬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미국 월가의 눈치 빠른 초대형 투자자들, 흔히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이들이 리플판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 2025년 11월 이 켄 그리핀으로 유명한 시타델 증권을 비롯해서요, 포드리스 투자그룹, 판테라 캐피털 같은 큰손들이 리플에 약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딜로서 리플의 기업 가치가 단숨에 40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뛰었고요. 역시 대단한 호재인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서 흥분을 하셨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라는 거. 이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문건 보도에 따르면 이 월가 큰손들은 단순하게 지분만 사들인 게 아니라요, 리플의 향후 상장 여부랑 연결된 조건들을 계약에 담아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정해진 기간 안에 리플이 상장하지 않을 경우에 시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연 10% 정도 수준의 수익 조건과 함께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거론이 됐고, 또 반대로 리플도 특정 조건에서는 그 지분을 다시 사오되 연 25% 수준의 프리미엄을 얻는 장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 순간부터 리플 앞에는 언젠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것. 이쯤 되면 리플이 왜 초반에 내부 지분을 서둘러서 정리했는지 감이 조금 오시나요? 바로 이렇게 거대한 외부 투자를 받으면서 또 나중에 있을지 모를 상장에 걸림돌이 될 만한 옛날 지분들 미리미리 정리해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퍼즐 조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냥 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온 게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타델이라는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월가의 초거대 헤지펀드이고요.
주식시장에서는 말 한마디로 판을 흔든다는 그 시타들입니다. 이 시타들 측에서 리플에 투자한 바로 그 시점에서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증권규제당국 SEC 측에 공개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 탈중앙화금융 디파이는 규제를 면제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랑 고객 확인까지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시타들의 이런 공식 입장 발표랑 또 거의 동시에 정작 시타들 본인은요. 리플에 5억 달러라는 거금을 베팅했었습니다. 겉으로 암호화폐 업계의 규제를 더 줘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면서 위에서는 리플을 찍어서 막대한 돈을 실은 이런 모습들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월가의 큰손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돌아가는 완전 탈중앙화 생태계에서는 등을 돌리면서 또 자신들이 통제가 가능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블록체인, 바로 리플 같은 회사를 차세대 승자로 점찍었다는 뜻이겠습니다. 실제로 리플 같은 경우는 2025년 이 전통 금융과 밀접한 회사들을 여러 개 인수를 했어요. 글로벌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사고 또 기관 전용 암호화폐 중개회사를 사들이고 이런 움직임들이 모두 월가의 입맛에 맞는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월가는 이제 리플을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니라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가지 축으로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리플의 기업 가치가 불과 몇 달 만에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까지 껑충 뛴 데에는 이렇게 미국의 월가가 리플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배경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기 리플의 전 임원이 에버노스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나스닥 상장까지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상장을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모은 자금으로서 XRP를 대신 매집하고 또 운영까지도 해주는, 쉽게 말씀드려서 XRP 전용 펀드 같은 역할을 하려는 회사예요. 리플이 직접 상장하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 돈을 끌어다가 XRP를 사들이는 새로운 통로가 생기는 셈이겠죠. 이런 움직임들까지도 맞물리게 되면서 리플 회사의 성공과 XRP 토큰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7월 당시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줄여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것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었죠. 또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XRP 같은 암호화폐를 더 이상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으로 보지 않으면서 상품으로 분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 못 박아두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XRP를 두고 증권이네 아니네 이런 싸우던 논란이 끝날 거고, 은행이나 기관들도 안심하고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다만 이런 법안들이 상원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전통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상원 논의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 상태고, 다시 말씀드려서 분위기가 곧 끝난다라기보다도 또 산업을 밀어붙이려는 쪽과 기존 금융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팽팽한 국면에 더 가깝겠습니다. 이게 바로 XRP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문이 열릴 가능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자물쇠가 완전히 풀린 거는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 법만 통과되면 미국의 대형은행들 XRP를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들을 감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초 XRP가 돌아가는 공개 원장상에서 고래라고 불리는 거래 지갑대 엄청난 양의 자금을 이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은 하루에 10만 달러, 약 1억 이상 규모의 XRP 이동 건수가 이틀 연속 무려 2,000건을 훌쩍 넘기면서 몇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한 지갑당 수백만, 수천만 개씩 XRP를 들고 있는 대형 보유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시세로서 약 7억 달러치나 되는 XRP를 조용히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작 가격은 1달러 중반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는데 이 물밑에서 거대한 세력들이 차곡차곡 리플을 담아가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재밌는 건요. 같은 기간 XRP 기반 투자 상품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또 순유입이 됐다는 통계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조용하고 오히려 폭락했었죠.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꿈틀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데이터들만 가지고 모든 움직임이 매집이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겠지만요. 혹시나 리플 내부에 정기적인 지갑 이체거나 또 고래 투자자들이 물량을 옮기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시장이 조용한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XRP를 꾸준히 쓸어 담고 있다. 이 정황만큼은 무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왜 지금 큰손들은요, 가격이 확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 XRP를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리플이나 알트코인 타점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 주는 핵심 브리핑, 속보로서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향하는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이거 혹시 곧 IPO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을 텐데 리플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거대한 공모 이벤트를 열려는 신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인물도 있는데요. 리플의 사장 모니카 롱은요. 최근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 회사는 재무 상태가 탄탄하기 때문에 당장 공개 시장의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다. IPO 계획이 당분간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돈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IPO 상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였어요. 이런 발언들을 근거로 역시 자사주 매입은 IPO 준비랑 상관이 없고 그냥 오래된 투자자들 이거 투자금 회수 도와준 평범한 절차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시타델의 5억 달러 투자도 자세히 봤을 때 아주 안전하게 설계된 거래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리플 생태계를 끝까지 믿고 간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해요. 실제로 시타델과 다른 투자자들은요. 언제든 손해 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놨다 보니까 꼭 리플 편만 들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괜히 흥분해서 연결짓고 있는 이런 모든 움직임들 정작 아무 일도 아닌 이런 것들로 끝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에 반론을 더해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건지 저는 행동이 말보다 더 정직하다는 말을 믿는데요. 이 겉으로 안 그런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리플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밟는 전형적인 수순과 상당히 닮아 있었다는 사실. 먼저 여러 차례에 걸친 대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회사 지분 구성이 아주 깔끔해졌고요. 초기 투자자들, 오래된 임직원들이 들고 있던 지분을 회사가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정리했다라는 건요. 나중에 주식시장에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받을 때 불필요한 이런 요소들 확실히 줄여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시타델, 여러 가지 맺은 이번 투자 계약들에 대해서 붙은 타임 리미트 조항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계약이 일종의 스톱워치예요. 지금부터 3년에서 4년 안에 리플이 IPO를 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회사가 거액을 물어내고 지분을 다시 사와야 됩니다. 그 금액이 대략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원이 넘어요. 리플이 제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몇 년 뒤에 가서 느닷없이 1조 원을 지불하는 상황은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결국에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딱 하나의 가능성이 높아요. 때가 되면 IPO를 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정상적으로 처분할 길을 열어준다. 모니카 롱 사장이 아무리 안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미 현재 내부에서는 IPO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아마도 남은 규제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클래리티 법안 최종 통과되고 시장 상황이 무르익는 이 최적의 순간들을 노리고 있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랑 외부 투자 유치들 그리고 계약 조건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리플은 머지않아서 상장 테이블로 이끌어낼 강력한 동력이 이미 마련이 된 셈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저희 채널에서 바라보는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딱 한 가지는 이 지금까지 맞춰본 퍼즐 조각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이런 그림들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클래리티 법안의 처리 방향성이겠죠.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상원과 은행권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만큼 정확한 통과 시점을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다만 이런 교착 구간이 풀렸을 때 그 자체가 XRP랑 기관 자금 흐름에 대해서 큰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XRP는 공식적으로 증권이 아닌 합법적인 디지털 상품 지위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마음 놓고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거의 동시에 아까 언급드렸던 에버노스라는 회사가 계획대로서 스펙 합병을 완료하고 나스닥에 상장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공모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에버노스 같은 경우는 그 돈으로 곧바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XRP를 대량 매수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상장하기 전에 수억 달러치 조용히 사들였었는데 이제 훨씬 더 큰 실탄을 쥐고 공개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규제가 명확해졌겠다. 기관 자금은 밀려들겠다. 근데 정작 시장에 나와 있는 XRP 물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요가 공급을 순식간에 앞질러 버린다는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격은 수직으로 솟구칠 가능성이 크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지면은 XRP 가격이 단기간에 최소 2배 이상 뛰면서 한때 3달러 육박했던 사상 최고가 수준을 다시 시험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요.
리플 회사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을 할 거고, 그렇게만 되어준다면 리플 입장에서는 드디어 때가 왔다, 이렇게 IPO를 선언하기에 최고의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가려운 규제들 해결됐죠. 기업 가치는 상승했죠. 기관들은 들어와 있죠.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숨죽이면서 준비해왔던 큰 그림이 한꺼번에 공개가 되는 순간이겠습니다. 결국에 리플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IPO 준비를 위한 큰 그림의 일부였다라는 거. 월가의 거액 투자도 자기들 손해볼 구석 없이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었고요. 이제 법적인 걸림돌도 사라지고 나스닥을 통한 거대 자금 유입까지도 이루어진다. 그럼 XRP 시장에는 전에 없던 엄청난 폭발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결국에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비중을 조절하고 원칙 매매를 지키셔야 되는 이유, 갑작스러운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겠습니다. 투자를 하시다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는데, 갑자기 시장 급락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승 나왔을 때 그 순간 욕심이나 불안감 같은 이런 감정들이 먼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또 그러다 보면 원래 내가 세워뒀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 때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한 번에 전부 다 매도해 버리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갑자기 빠르게 상승하면은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높은 가격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생기곤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대부분 이런 매매가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지고 시장이 다시 반등하거나 또 흐름이 바뀌게 된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또 같은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매매했었지, 이렇게 후회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했을 때 불안해서 전부 다 매도해버렸는데 다시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온다거나, 리플이 빠르게 상승하는 걸 보고 높은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했는데 잠깐 조정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또 다른 후회가 시작이 됩니다. 괜히 팔았다, 괜히 매수했다, 이런 생각들이 반복이 되면은 점점 더 매매 자체가 꼬이게 될 거고, 그래서 투자에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구조를 흔들어 두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구조가 바로 나만의 원칙과 비중 관리인데요. 한 번에 모든 자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몰빵 매매가 아니라 이 비중을 나누시고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분할로서 대응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두시면은 시장이 갑자기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 이 투자에서 중요한 건요,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갑작스런 변화가 왔을 때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과 자신만의 비중 조절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내신 분들이 결국에 살아남게 되시는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